지난 13일 울산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관광버스에 화재가 발생해 17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관광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봉평터널 참사가 일어난 지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서 대형 버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 관광버스 화재 원인과 계속되는 대형버스 참사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3일에 발생했던 관광버스 화재 사고 참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50대에서 60대 정도의 그런 퇴직자 부부가 주로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여행객들이 네. 중국 여행에서 돌아와서 이제 대구공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경부속도로를 이제 지나갔는데요. 그때 그 관광버스가 갑자기 중심을 잃었습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제 휘청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차로 오른쪽에 있었던 그런 콘크리트 방호 벽을 네. 계속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마찰로 인해서 결국은 그 연료통 부위에 이제 불이 붙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났으면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오른쪽에 그 콘크리트 벽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안타깝게도 참사가 일어났고 탈출하지 못한 10명의 승객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는 타이어 파열을 주장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아직 정확하게 사고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버스의 운전 기사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순간 타이어가 터졌고 그 후에 중심을 잡지 못해서 이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찰의 CCTV 분석 결과는 약간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일단 무리하게 버스 2대 사이로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타이어가 터진 것인지 아니면은 무리한 차선 변경 자체로 중심을 잃은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해당 도로 부근이 이제 도로 확장 공사 중이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갓길도 굉장히 좁았고 또한 또 콘크리트 벽이 높게 쳐져 있었고 이런 것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정 중이기 때문에 감정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경찰이 버스 기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차선 변경에 의한 사고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었겠습니까? 일단 이 업무상 과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숨지고 다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네. 이제 사상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량은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한 다른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감안해야만 그 형량이 이제 산정될 것입니다. 기타 이제 운전 과정에서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또는 무리한 차선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차체 정비 불량이나 타이어의 어떤 불량 여부까지 감안해야만 이제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해당 버스 운전기사가 예전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있었더라고요. 네. 운전기사의 이 같은 전과 여부는 운전자의 자격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지금 특별히 운전자가 과거에 어떤 행적을 보였다, 어떤 네. 처벌 전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취업 자체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 부분이 그동안도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하지만 또 이제 이런 운수업체의 어떤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그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운전을 잘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이제 여객 운송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안전이거든요. 그렇죠. 승객의 안전이고 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이 오히려 안전도 중요합니다만 안전에 대한 믿음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그런 예. 관련자들이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범죄 전력과 행정처분 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승객들이 과연 마음 놓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관련 법령의 어떤 정비라든지 신설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관리감독 체계가 좀 보완이 돼야 될 텐데요. 사고 현장 조사 결과 말씀해 주신 대로 앞문이 분리돼 가로막혀 있어서 탈출할 수가 없었고 또 창문도 통유리이기 때문에 부실 수도 없고 또
비상문이 없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커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16인승 이상의 어떤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출입문 여러 사람이 타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자동차 관리법이 있는데요. 이 자동차 관리법을 좀 더 구체화하는 그 국토교통부 령이 있어요. 그 중에 예. 하나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능에 관한 규칙인데요. 예. 이 규칙에 보면은 16인승 이상의 경우에는 차체의 왼쪽, 뒤쪽 그리고 또 차체의 뒤쪽 여기에 비상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비상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참사의 규모가 좀 더 줄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 즉 비상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네. 총 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이고 또 이제 그 너비가 50cm, 높이가 70cm 이상이면은 네. 그런 그 강화 유리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런 대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비상구를 두는 대신 강화 유리를 설치하거든요. 법상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법상 예. 가능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경우에 비상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 그래서 규정은 지켰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사고 발생 지점이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평소 사고 위험이 높았던 구간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이 나고 이제 여러 네티즌들이 글을 남겼는데 예. 나도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정말 위험한 걸 느꼈다. 이거 언젠가 사고 날 줄 알았다. 이런 그 지적들이 많이 잇따랐거든요. 특히나 차로가 1, 2차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앙분리대 쪽도 굉장히 그 높은 벽이 쳐져 있었고 답답함을 느꼈고 또한 또 갓길도 이제 그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어떤 그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적었다. 또한 높은 벽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부분은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 구간이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번 사건 발생, 또한 또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그 결과 발생에 이런 그 도로 확장 공사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조치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고 버스의 탑승자 대부분이 울산 한화케미컬 퇴직자 부부 모임이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한 또 이렇게 희생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더더욱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그 퇴직을 이제 하면서 이제 참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하지 못했던 그런 가족 동반 해외 여행을 갔다 오는 길에 이런 일이 생겨서 더욱더 안타깝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녀의 결혼을 불과 3일 앞두고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볼 때 모든 그런 그 희생자들이 참 안타깝고 참 딱하고 정말 가슴 아프지만 예. 더더욱 더 슬픈 사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안타까운 사연들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위기에 빠진 사람들은 도운 시민들이 나타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이제 그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는 그런 고속도로 상이었지만 예. 주변에 있었던 그런 그 운전자들이 앞다투어 그 자신의 그런 갈 길을 멈추고 결국은 그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희생을 조금이나마 좀 줄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또 이제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윤리 교사 한 분이 또 이제 그 부상자들의 병원 이송을 돕기도 했고요. 또한 또 아직 뭐 현장에서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밝히고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과 이런 직업 같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많은 그 주변 그 승객들이 주변에 지나가던 분들이 도움을 줬습니다. 참 성숙한 시민 의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참 훈훈한 소식이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참 유족들의 상심도 크고 참 소중한 또 10명의 생명들을 앗아갔기 때문에 버스 회사의 법적 책임 여부는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어떤 요인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고 비중이 어느 정도이냐 등등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떤 책임 소재를 말씀드리는 게 좀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버스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었거나 아니면 타이어에 있어가지고 타이어가 터졌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 소홀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고요. 또한 또 버스 회사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경우에도 예. 결국은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또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과학적인 그런 분석에 따른 그런 책임 소재가 가려진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상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가능한데요. 이런 그 피해자분들이 이제 그 개인적인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가입되어 있다면 물론 보험금 투자는 가능할 네. 테고요. 또한 또 버스 회사가 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그 보상도 가능할 텐데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제 그 가족을 잃은 슬픔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신체적인 그런 고통이나 정신적인 충격 같은 것이 과연 금전으로 과연 회복이 될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조속한 보상 조치가 나와야 될 텐데요. 이번 관광버스 인명 피해가 비상용 망치를 찾지 못해서 더 피해가 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참 안타까운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능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강화 유리로 비상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화 유리를 깨고 탈출해야 되거든요, 비상시에. 그런데 그 깨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차량 내에 비상망치를 4개 이상 비치해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4개를 다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시간이 오래 누군가가 훔쳐가는 경우도 승객들이 있고요. 또한 또 이제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제 주취 승객, 술에 취한 승객들이 타서 오히려 그 비상망치를 가지고 차량 내에서 어떠한 소동을 벌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버스 회사 또는 그 운전 기사가 알아서 이제 망치를 이제 감춰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급할 때 쓰지 못하게 묶어놓거나 예. 이렇게 제대로 비상시에 비상용으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었고요. 또한 4개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예. 좀 숫자를 늘려야 된다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화물차 운전 관련 개정안에 따른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동안 이제 예. 그 화물차나 여러 그 대형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버스 운전자가 4시간을 운전하면은 30분을 기본적으로 휴식해야만 하는 그런 그 규정이 들어가고요. 또한 또 이런 그 화물차나 대형 버스의 그 운전기사가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면 최소한 8시간 정도의 휴식을 할 수 있게, 그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예. 시행 규칙에 이제 그 넣어서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그런 예방과 직접 관련은 없을지 모르더라도 어떤 이런 그 법령을 이제 그 계속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여객 운송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울산 관광버스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